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탄젠트 포인트 2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은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은 이 일목적구의 중앙심이 있을 때 내공이 이 중앙이 아니라 이렇게 절반의 두께를 갔을 때, 가정했을 때 일목적구를 절반 정도 치면 내공은 무회전당점일 때 이 45도로 가고, 거기서 이 내공과 일목적구가 부딪히는 이 지점이 바로 탄젠트 포인트고요. 이 탄젠트 포인트에서 내공과 일목적구의 이 각도가 형성되는데 그 각도가 바로 탄젠트 라인입니다. 탄젠트 라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에서 약간 중상단을 주고 절반을 쳤을 때 이렇게 오게 되죠.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하게 쳤는데요. 타법은 본인의 고유 타법으로 치셔야 돼요. 어떨 때는 강하게 치고 어떨 때는 약하게 치고 이렇게 치면 중심점이 흐트러지는데, 지금 화면상에 라인을 이렇게 다 그어놨어요. 그래서 그 라인을 보고 조금 더 강하게 쳐볼게요. 절반의 두께를 치냐 못 치냐가 저 점자는 관건이겠죠. 절반의 당점을 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복습을 계속 하자면요, 똑같은 원리로 비껴치기를 치신다면 이 라인이 보이시죠? 이 라인 선상에 있다면 포팁. 자, 여기서 이거보다 먼저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해서 이런 각에 여기서 무회전 당점이면 이 45도 기준이 있을 때 봤을 때는요, 포팁 기준이 됩니다. 포팁 기준. 자, 화면에 안 보이시죠? 포팁 기준이 돼요. 포팁이면 4시 당점을 주고 절반을 치게 되면 이렇게 온다는 거죠. 득점에 성공했죠. 자, 2024구에서는 득점도 득점이고 공이 모인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요. 똑같은 원리로 내 공이 이쪽 편 라인 보이시죠? 이쪽 45도로 지냈으면 방금 끌어치기 포팁과 동일하게, 너무 멀면 어렵기 때문에 좀 가까이 놓고 쳐보겠습니다. 여기 가까이죠? 45도 각에서 포팁을 주고 절반을 치면 득점했죠. 자, 이런 원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탄젠트 포인트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여기에서 응용하자면, 그럼 내공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응용하냐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가 이 기준점이 절반에서 살짝 나가는 공이죠. 이 기준점이 무회전 당점이면 여기 간격이죠. 포인트. 한 포인트 간격당 원팁씩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무회전 당점이기 때문에 이 라인 선상 살짝 어거나 여기서 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여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방수가 좋기 때문에.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반 두께 한시남점을 주십니다. 절반점을 주고 치면 정확하게 가죠. 자, 방수가 좋기 때문에 공 한 개 정도의 에러 마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무 정확하게 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한 팁, 투 팁, 3팁, 4팁 이렇게 지금 계산하시면 되겠죠. 지금 라인을 제가 화면상에 다 그어놓은 이유가 그 라인을 계산하고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라인 선상의 이 라인 선상의 두 번째 라인 선상에 서 있죠. 그러면 투팁이죠. 절반 두께에 2시당점을 주고 정확하게 치면 여기에 나오는 어떤 방수는 조금씩 차일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똑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쳐볼게요. 지금은 제가 살짝 밀어서 쳤고요. 밀어 쳤는데 조금
끊어치는 타법을 쳐볼게요. 동시등점 주고 조금 더 길게 나오죠. 자, 요게 이제 타법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 타법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죠. 공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조절하시면 되고, 지금 이번에 3팁이겠죠? 3팁. 3시당점을 주고 절반을 치는 게 중요하죠. 3팁. 저는 약간 밀어치는 타법이 습관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공의 흐름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두 번째에 제가 언급했듯이 이 라인은 어떻게 해요? 이 라인은 포팁이죠. 절반 두께에 포팁 4시당점을 주고 치면은 이렇게 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수구만 옮겼을 때 얘기고요. 그러면 1목적, 2목적구도 한번 올려볼게요. 2목적구를 조금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 라인 선상이 3팁을 기준으로 왔을 때 여기 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 팁 올라가 있죠. 그러면 한 팁을 줄여서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계산식을 총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 둘, 셋, 4개 기준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총 합을 보시면 돼요. 총 합을.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 절반의 두께, 8분의 4가 절반이죠. 10분의 5 절반이고 2분의 1도 절반이고 8분의 4도 절반입니다. 이 절반 두께 있을 때 기준이 포티 4개로 그냥 봤을 때요. 8분의 4니까 8구획으로 나눴을 때 4구획을 하면은 핀 양을 4팁으로 봅니다. 4팁. 그러면 총 내공의 위치와 일목적구 위치를 토탈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기준점이 이렇게 됐을 때 왜 절반의 두께에 포팁이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내공의 기울기 4 일목적구와 이목적 기울기 4 총 8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반 두께 때 절반이라고 그랬죠. 회전량이 4개라고 봤을 때 나머지 4개는 회전량입니다. 두께 4 회전량 4 하면 총 8개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요 4, 1, 2 목적구 기울기 4, 내공의 기울기 2, 그럼 총 6이죠. 그러면 절반 두께에 4를 빼면 2가 남죠? 6에서 2. 그러면 어떻게 두 팁을 주고 치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1목적구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2목적구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1목적구가 움직인다면, 2목적구 위치 기울기가 하나, 둘, 3개죠. 내공의 기울기 하나, 둘이고요. 그럼 총 5죠. 그럼 두께는 4. 5에서 4 빼면 1. 그럼 어떻게 원팁만 절반 두께에 한 시당점 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두께와 당점에 대한 비율 조합을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올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탄젠트 포인트 시즌 2입니다. 응용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일자선상을 써 있어요. 내공의 기울기가 하나, 둘이고요. 2목적구, 1목적구 기울기도 하나, 둘이고 4죠? 절반 두께는 무회전 당점입니다. 문제는 이 절반 두께를 여러분들이 칠 수 있냐가 관건이에요. 절반 두께를 칠 수 있냐가 관건이에요. 그럼 항상 이렇게 65.5mm에 대한 방수가 좋기 때문에 득점에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빅보일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기울기만 정확하게 아시면, 자, 지금은요, 1, 2목적구가 그죠? 하나, 둘, 셋, 넷, 5까지 왔어요. 그럼 기울기 5입니다. 1, 2목적구. 내공의 기울기는요, 1, 2, 3이죠. 그럼 5 더하기 3은 8입니다. 그러면 1목적구의 두께가 4였을 때 8 빼기 4는 4입니다. 그러면 포팁을 기준으로 1목적구를 절반을 치면 이렇게 득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4구에서는 왜 이 탄젠트 포인트, 이 45도의 법칙을 100% 사용할 수 없냐면요. 4구는 공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으기 위한 두께와 당점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써 있다면. 지금 모아야 되는데 지금 절반 두께를 치는 순간 포팁을 주니까 득점은 되지만 공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더 얇게 쳐야 되겠죠. 더 얇게.
절반이 아니라 30%, 40% 당점, 35%이 두께를 설정하시면 이게 좀 길게 나온다는 거죠. 그 라인을 형성하는 이 접선, 탄젠트 포인트가 이 절반에, 지금 이게 절반이거든요. 이 두께가 아니라 이 두께로 30%를 치시게 되면 더 긴 각으로 형성되면서 길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일 수 있죠? 그러면 제공의 당점이 어떻게 돼요? 4팁이 아니라 5이 당점을 가야 되는 거죠. 살짝 끌어줘야겠죠. 그렇다면 30%, 35%의 두께 절반에서 살짝 빼고요. 당점을 하단을 주고 끌어줘야 됩니다. 득점은 됐습니다만 아주 위험한 플레이죠. 이렇게 이 목적구 쪽으로 왔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치냐면요. 이 절반의 두께를 치니까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반 두께보다 살짝 더 두툼하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짧은 형태로 오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렇다면 이 공도 지금 기준에 8의 기준이 아니라 이연절이 온다고 생각해서 공을 이연절이로 이렇게 두르면 득점이 되겠죠.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방수 좋은 모양이 여기에서 여기 이 포인트 안에 내 수구가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여기보다 한 팁, 두 팁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보다 살짝 두껍게 치면서 4팁이 아니라가 2팁이나 2팁 반을 정도 주면 이연절이 오겠죠. 그렇다면 이 공이 득점하고 이 공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 공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갈 거고 이 목적보다 저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을 상상하고 친다면 절반보다 살짝 두껍게 치되 2팁, 2시당점을 주고 땅 치면, 자,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을 모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일목적구 힘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쁜 공을 모으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응용인데요. 자, 지금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이 서 있다면 내 공의 기울기가 3입니다. 내 공의 기울기 3. 일목적구, 이목적구 기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과 3은 9죠? 9 빼기 4는 5죠. 5팁 주기는 힘들죠. 그럼 두께를 더 두껍게 치면 어떻게 되겠죠? 탄젠트 포인트를 봤을 때는 8분의 5? 8분의 6? 자, 이게 절반인데 이 공에서 이렇게 내치면 거의 한 80%, 75% 정도를 치면 탄젠트 포인트 이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일목적구의 방향이 그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돌아가서 짧은 패턴 오겠죠? 그 대신에 더 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50%를 치면 탄젠트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긴 각으로 오겠죠? 문제는 이제 내가 내 공을 다이렉트로 칠 수 있는 두께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고 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60%? 60%의 두께를 주고 쳤을 경우에 이연절에 와야 됩니다. 이연절에 와야지만 이렇게 득점이 되면 저쪽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느낌에 70% 내지 70% 정도를 치고 당점을 6이니까 2시당점이네요. 2시당점을 주고 치면 이렇게 득점이 되면서 공을 모을 수 있는 패턴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때려치면 짧게 나오는데 이렇게 밀어주면 저렇게 해서 공을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힘 조절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응용 포인트는요. 내 공과 1, 2목적구가 이 기준점에 있지 않고 이렇게 변형이 왔을 때 어떻게 치냐를 구독자님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1, 2목적구의 기울기와 내 공의 기울기, 자 45도를 기준으로 잡고요. 1, 2목적구 기울기가 요 공의 기울기가 하나, 둘, 서희 3포인트. 이 언저리만 와도 이 공이 여기 서 있다고 봤을 때 이 언저리만 들으면 방수가 좋기 때문에 대가가 3. 내 공의 기울기는 1이죠.
이렇게 쓰면 1이기 때문에 3 더하기 4는 4. 그러면 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두께, 절반 두께가 4라는 얘기거든요. 절반 두께가 4가 있기 때문에 무회전 당점을 절반 두께를 치면 중상단을 주고 절반을 치면 이렇게 득점이 된다는 거죠. 방수가 좋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응용은요. 자, 이 공은 이렇게 있는데 이 공은 이 기준점이 아니었어요. 이 45도 기준점이 있지 않고 이렇게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포인트가 갔어요. 한 포인트 어떻게 돼요? 한 포인트 더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를 여기서 재는 겁니다. 여기에서 45도가 돼. 이게 45도가 되는 거죠. 지금 라인 선상에, 화면에 라인 선상의 기준점이 거의 비슷하게 서 있죠. 거의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라인 선상이 서 있는 거죠. 그죠? 이 라인 선상이 지금 똑같이 45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공의 기울기는 여기서 측정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내공의 기울기는 3. 이게 45도. 더하기 7이죠. 7 빼기 4는 3이죠. 내공의 스피냐는 절반 두께의 3팁을 주고 치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자, 응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는 탄젠트 포인트고, 지금 공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공을. 모아야 되면 이제 응용 포인트가 생기겠죠. 지금 쳐보니까, 지금 탄젠트 포인트로 치니까, 이 공이 짧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공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찢어지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공을 얇게 쳐야 되죠. 그러면 절반 포인트의 3포인트가 아니라 저런 것도 더 얇게 쳐야 되죠. 30%. 그럼 어떻게 해요? 한 팁을 더 더하면 되죠. 저는 한 팁을 더 10%에서 15%가 한 팁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공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65.5mm의 방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10%, 15% 이렇게 딱딱 안 맞아 떨어져도 됩니다. 10%, 뭐 12%, 15% 이거를 사람의 눈으로 정확하게 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30%를 기준으로 포팁을 주고 치면 이 공이 어떻게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 올 수 있다. 여기 오던 포인트 기준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언저리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쳐보겠습니다. 절반에서 조금 더 얇게 치고 포팁을 주고 땅을 칩니다. 득점이 되고 공을 볼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을 모은 탄젠트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45도의 법칙을 100% 하시면 공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금 이렇게 라인 선상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있어도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지금도 똑같은 조건이 여기서 공 한 개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공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치시면 어차피 방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절반에서 살짝 빼서 30%를 채우고 포팁으로 치면 보십시오. 방수가 좋기 때문에 득점도 다 되고 공도 어느 정도 꽃다마는 아니지만 꽃다마 하면 일본말이고 꽃공도 아니지만 꽃공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은 공을 만들 수 있죠. 자, 비껴치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쪽 포인트를 다 이해했다면 반대편 비껴치기도 응용이 되겠죠. 자, 이게 기준점이었다면 이 공이 기준점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공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볼게요. 한 포인트. 포팁의 절반의 포팁이 저쪽이었으면 3팁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기준은 절반의 3팁. 3팁 치면 이렇게 득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비껴치기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비껴치기는 방수가 모아치기 할 수 있는 방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으기가 어려워요. 사고에서. 상고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자, 저기면 4팁이었다면 3팁, 2팁입니다. 지금 2팁이죠. 절반 두께의 2시간짜리. 조금 더 밀릴 거예요. 예.
왜 그렇죠? 이 비껴치기에서는요, 상단 당점보다는 중간 단점에 줘야지 밀림 현상이 적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 이 공이 실제로는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절반각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두시당점을 주고 절반을 칩니다. 들어가죠? 원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절반 두께 한시당점을 주고 치면 밀립니다. 자, 절반의 두께 중단에 한시당점을 주고 칩니다. 중단이 정확합니다. 비껴치기는요. 상단으로 가면 밀림 현상이 생겨요. 그렇다면 마지막 절반을 두께에 무회전 당점을 치면 중단을 주고 치면 정확하게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 비껴치기 원리는 이쪽 끌어치기와 중상단이 아니라 중단 당점을 활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맞을 수 있고요. 비껴치기 기준은 여기가 중심점이 아니라 여기서 바라보는 시점에 이 코너로 가는 공이 중심선상이 있습니다. 그림상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3팁이 중단 단점을 주고 3팁을 치면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조금 짧지만. 4팁도 다시 한번 제가 쳐보면요. 제가 선을 꺼낸 이유가 에러 마진 때문에 꺼놨는데 또 4팁 중심이 4팁을 주고 치면 딱 코너로 가죠. 자, 오늘이 설명이 길었는데 약 15분 이상 차지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오늘의 응용은, 다음 응용은 뭐냐면요, 이 45도의 법칙 탄젠트 포인트를 이용한 더블 쿠션과 횡단샷에 대해서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전에 공이 이런 공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공이 나왔어요. 이런 공이 나왔어. 이런 공이 나와서 어떤 공을 치더라도 득점이 쉽지 않은 각입니다. 물론 옆돌리기 길게 쳐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너로 가게 되면 60 라인으로 간다면 60 라인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30 라인으로 가서 득점도 가능할 수 있어요. 밀어치기 타법을 이용해서. 근데 저점자에게는 그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탄젠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더블 쿠션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울기가 2라면 여기 2에 온다는 거죠. 2에 오게 치면 되는데 2보다 조금 더 짧게 와요. 실질적으로 비껴치기는. 그러면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치면 조금 더 길게 가겠죠. 자, 쳐볼게요. 절반보다 살짝 더 얇게 칩니다. 4팁을 주고 2팁을 주고 부드럽게 치면 조금 더 길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더블 쿠션으로 득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방수가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붙으면 어려워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공 한 개 정도 지나갈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더블 쿠션이 있고요. 자, 이 더블 쿠션보다 더 쉬운 게 횡단샷이 될 수 있어요. 횡단샷. 자,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횡단샷이 가능합니다. 절반보다 살짝 얇게 치고 팁을 주고 치면 이렇게 횡단샷이 가능하다는 거죠. 득점했습니다. 자, 요같이 하나의 응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횡단샷은 4팁이 아니라 2팁이나 1팁으로도 가능해요. 뭐를 이용해서요? 예, 여기서 맞고 이렇게 짧게 어깨를 곡구를 그리면서 이렇게 좀 짧아지는 패턴으로 횡단이 가능한 샷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반 두께 2팁을 주고 곡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면 좀 강하게 쳐야 됩니다.
4구에서는 3구처럼 공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샷이 강해야 돼요. 보통 생각보다 더 강해야 돼요. 강하게 치면은 분리가 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얇게 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서 5분의 1 가량을 겨냥을 합니다. 다음에 상단 당점을 주고 이렇게 치면 더블 쿠션이 들어가는 거죠. 횡단샷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3구에서 쓰는 횡단샷이고요. 4구에서 치는 방법은 두 가지 다를 활용하셔도 돼요. 이 두께에서 팁을 주고 이렇게 치셔도, 부드럽게 치셔도 득점됐어요. 4구에서는 공이 크기 때문에 강한 샷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 지금 3구 스타일은 얇게 더 얇게 5분의 1, 4분의 1 당점을 주고 상단 당점을 주고 좀 강력하게 밀어치셔야 되고요. 득점이 되죠. 4구에서는 조금 포팁을 줘도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각도가 조금 더 좋다면 이런 각도면 더 좋겠죠.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거의 4팁 기준이죠. 한 3팁 기준 해볼게요. 3팁 기준. 3팁 기준을 하면은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더블 쿠션을 치려면은 4팁이 아니라 3팁을 줘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두께 3팁만 주고 땅 치면 이렇게 더블 쿠션이 들어가죠. 이 각은 아주 방수가 좋은 각이에요. 이 각은. 그렇다면 지금 이 각에서 횡단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횡단 샷을 치려면 두께를 상단을 주고 두께를 절반을 치고 조금 강하게 하면 분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않고 약간 위쪽으로 오면서 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샷의 세기에 의해서 3팁을 주고 절반을 치면 이렇게 샷을 강한 샷을 하면 분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한 팁 올라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득점이 가능하죠. 1목 조건은 그대로인데 1, 2목 조건은 그대로인데 수구의 2목 조건의 위치만 변해도 똑같습니다. 더블 쿠션이 쉬울까요? 아니면 횡단이 쉬울까요? 횡단이 더 쉽죠. 그렇다면 지금보다 절반 두께 3팁을 주고요. 좀 더 강한 샷을 하면 여기서 더 짧게 나오겠죠. 절반 두께를 주고 살짝 뚫어도 상관없습니다. 강한 샷을 하면 이렇게 짧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3쿠션이 다 나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5도 법칙을 이용한 탄젠트 포인트 라인을 잡을 수 있으면, 탄젠트 라인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내공의 입사각과 반사각 그리고 분리각에 대한 이해도만 높인다면 결국 더블 쿠션과 횡단샷도 가능하다는 점, 그 점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